자, 이번에는 4단원의 단원마무리 문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음,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될 문제들도 보입니다. 자, 일단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차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우리가 이차함수를 판별할 때 사실은 y는 그냥 x에 대한 생각하겠습니다. 2차식으로 돼 있거나 선생님 수업을 들었으면은 y는 1차식 곱하기 1차식 이런 식으로도 판별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억 같은 경우는 이 1차식이랑 1차식 곱해졌으니까 2차 함수가 맞습니다. 니은은 얘는 1차식이네요. 그리고 리을도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맞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요. 자, x-1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7은요. 전개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 돼서 1차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개할 필요는 없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x제곱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x제곱이 있으니까 어, x제곱이 사라지는구나. 그럼 이차 함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좀 더 빨리 풀 수가 있더라. 자, 그래프의 폭이 가장 좁은 것. 우리는 y는 ax제곱에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습니다라는 걸 배웠었는데요. 이게 좀 어렵다면은 그냥 부호된 숫자가 클수록 폭이 좁더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녀석은 4가 되겠고요. 2분의 1, 3분의 1. 절대값들을 다 구해본 겁니다. x제곱의 개수에. 근데 절대값이 만약에 절대값이 좀 네.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폭이 좁은 순서로 나열하면은 기억, 디귿, 그 다음에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2분의 1이랑 3분의 1 크기 비교하는 거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렵다면은 찾아와도 됩니다. 교무실로. 자, 3번입니다. y는 마이너스 3x의 제곱의 그래프와 x축의 대칭인 그래프가 x축의 대칭이다. 요 녀석은 요 녀석은 y는 3x 제곱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요 녀석이 a, 마이너스 9a를 지난다. 자, 그러면은 y 자리에 9a 넣어보고요. a 자리에다가 x 자리에 넣어보면요. 자, 이때 a가 0이 아니랬으니까 양변을 a로 나눌 수가 있겠죠. 3a는 마이너스 9. a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없었다면 a는 0도 되겠죠. 0,0도 지나니까.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y는 3x제곱 더하기 1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0,1이고 아래로 볼록하네요. 아래로 볼록하죠. 그리고 y축에 대해 대칭 맞습니다. 그리고 3, 4분면을 지난다. 안 지나죠? 1, 2, 3, 4 했을 때 안 지납니다. 그리고 y는 3분의 1 x 그래프와 x축에 대해 대칭이다. 얘는 아니겠죠. 3분의 1 그래프는 사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폭이 훨씬 넓을 거고요. 대칭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두 그래프 다 x축보다 위에 있습니다. 자,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얘는 맞죠. 왜냐면은 0,1 지나고 이 그래프를 보면 항상 위쪽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이 맞는 표현이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인데요. 이 문제는 A, B의 부호를 좀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니까 A가 음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꼭지점의 좌표를 보면은 0, B가 되는데 B가 X축보다 밑에 있네요. 그러니까 B도 음수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Y는 AX 더하기 B라는 녀석 보면요. 기울기가 음수니까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가 될 거고 이 녀석 y절편이 다시 말해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겠죠. 0보다 작겠다. 그러면은 리을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6번입니다.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다 그려볼 필요가 있겠죠. 기억의 경우는요. 우리가 x 0, 마이너스 1이 지나네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주고 여기 0, 마이너스 1. 지나네요. 얘는 지납니다. 니은의 경우는요. y는 이런 식으로 지나니까 3, 4분면을 지나지 않네요.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겁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그래프를 자세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려질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려질지가 관심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얘는 3, 4면 지나긴 하네요. 두 케이스를 다 보더라도 3, 4면 지나긴 합니다. 자, 근데 이 경우를 따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x가 0일 때 y가 몇입니까? 를 따져줘야겠죠? 그럼 x가 0일 때를 따져주면 마이너스 5분의 4 더하기 2니까요. 양수네요.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5분의 4 더하기 2라서 양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뭐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사실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뭐 대강 적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을을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 2를 꼭지점으로 하고요. R을 볼록하니까 3수면 안 지나겠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될 겁니다. 네, 할만하죠?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7번의 경우인데요. 7번 경우는 사실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봅시다. y는 마이너스 2에 이런 식으로 우리 고치는 거 배웠었죠?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6x 더하기 9 더하기 18 빼기 5라서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여기 3을 기준으로 직선 x는 3이죠. 자, 그러면은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범위는요. 여기 이 축을 기준으로 봐줘야겠죠. 그래서 답은 x는 3보다 클 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누군가는 이게 맞나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 솔직하게 엄밀하게 말하면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실 수학적으로는. 어, 근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x는 3보다 크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교과서를 자세히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어, 어디 있었더라? 잠시만요. 여기 13번에 딱 있네요. 이런 표현들, 2보다 작을 때 증가하고 2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표현의 일관성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어,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는데, 라고 한 친구들도 이 문제를 정답 처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보기의 이차함수 중에서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서로 겹치는 것끼리 짝지으세요. 자, 결국에는 우리는 y는 ax제곱, 여기서 이 a가 같으면은 평행이동, 여기서 이런 거죠. 요 녀석이 그래프의 폭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y는 ax제곱 더하기 네모 x 더하기 세모 이런 녀석이랑
ax제곱 더하기 별표 x 더하기 뭐 하트 뭐 이런 녀석이 있었다면은 두 개는 서로 평행이동해서 겹칩니다. 왜냐면 이 녀석도 y는 ax제곱을 평행이동해서 만든 거고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x제곱의 개수만 같다면 얘는 겹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x제곱의 개수를 봐야겠죠?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4분의 1. 얘는 2x가 되겠네요. 2. 2. 아, 디귿리을이 정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뭐 이렇게 평행이동했더니 이 그래프랑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y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가 지금 일치한다는 거잖아요. 2의 p제곱 더하기 q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px 마이너스 2p제곱 더하기 q가 되는 거라서요. 이 녀석이 사실은 일치한다는 거는 식이 같다는 거니까 되겠네요. 그럼 4p가 마이너스 12니까요. p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그리고 q는요. q를 보면은 마이너스 2p제곱 더하기 q가 마이너스 16이었으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18 더하기 q가 마이너스 16에서요. q는 2가 됩니다. 그래서 p 더하기 q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살짝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다시 보는 건데요. 그 풀이가 두 개입니다. 뭐 좀 천천히 합시다. 우리 빼기 16이니까요.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 더하기 9가 필요하죠. 빼기 9.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은 p는 마이너스 3, q는 2구나 라고 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기호에 맞게 좀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풀이 다 아는 게 좋습니다, 사실. 자, 벌써 10번인데요. 우리가 10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3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그래프에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나는 이 녀석을 다시 말하면요. y는 3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y축과 만나는 점은 x가 0일 때 y값 아닙니까? 아, 뭐 x가 0일 때 아닙니까? 그러면 x가 0 넣었을 때는요. 3에다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y가 돼서요. y는 1이 됩니다. 따라서 0,1이 우리가 찾는 네, 점이 되겠죠. y축과 만나는 점. 넘어가겠습니다. 어, 자, 11번인데요. 우리가 11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은 5번에서 좀 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기 5번이래. 그쵸. 4.7에 5번이었죠. 4.7 스스로 해결하기 5번입니다.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A, B, C가 아니고 세 개 더 한 것을 물어봤더라. 모양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했었죠.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지금 꼭지점으로 갖는다. 0, 마이너스 3을 지난다. 자, 그럼 우리는 y는 x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5를 지나고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녀석이 0, 마이너스 3을 지나니까 우리는 대입할 수 있겠죠. 뭐 4a 마이너스 5. a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여기 보자마자 계산 어떻게 했지? 그게 아닙니다. 넘기고 이항해주고 양변 4로 나누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자, 그럼 나는 y는 2분의 1에 x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5고요. 아마 누군가는 2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마이너스 5
그럼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마이너스 5라서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그러면 a, b, c를 구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누군가는 이 녀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미안합니다. x가 1일 때 갖는 값이네. 다시 말하면 우리는 x가 1일 때 y 값이 궁금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그냥 x는 1 대입하면 된다는 겁니다. 전개할 필요 없이. 그러면은 y는 2분의 1에다가 9를 곱하고요. 마이너스 5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일 것이다. 라고 바로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형태,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좀 연습도 중요합니다. 자, 12번인데요. 12번의 경우는 우리가 좀 이차함수의 그래프랑 도형이 같이 나오면 살짝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3분의 1에 일단 꼭지점좌표를 구해줘야 되니까 우리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주죠. 자, 이 부분 좀 어렵다고 했었는데요. 여기 6x를 어떻게 찾냐라고 했을 때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를 3분의 1과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뭐지? 하면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묶어가기 어려울 땐 이렇게 하는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빼기 9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3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3, 마이너스 7이고요. 자, 여기 y축과 만나는 점 x가 0일 때네요. 여기다 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x가 0일 때 y는 4가 됩니다. 마이너스 4죠. 자, 그럼 여기는 지금 3이 될 거고요. 여기는 7, 4. 알고 있죠, 우리? 어, 넓이는 2분의 1에 윗변, 아랫변 곱하기 높이가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2분의 1에 4 더하기 7 곱하기 3이구나. 그러면은 2분의 33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인데요. 자, 이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증가할 때랑 감소할 때를 지금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일단 위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고요. 그리고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증가와 감소가 바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축이 직선 x는 2가 될 것이다. 그럼 한번 이거 좀 구해줘야겠죠? y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 마이너스 1인데요. 마이너스에 2ax 더하기 a의 제곱 빼기 a제곱 그냥 바로 곱해주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라서요. x 더하기 a의 제곱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은 축은요. 직선 x는 마이너스 a라서요. a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서요. 그러니까 정답은 2,1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은 경우 a가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사실 마이너스 2,1 아닙니까? 라고 실수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는 마이너스 a가 직선입니다. 제곱을 0으로 만드는 건 마이너스 a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a에 좀 관심 있다. 요거 많이 실수합니다. 13번에서. 그래서 조금은 조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두 문제인데요. 사실 이 두 문제가 많이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조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4번입니다. 14번 같은 유형은 사실 우리가 많이 못 봤는데요. 차근차근, 사실 차근차근 풀면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y는 ax 제곱 빼기 2ax 더하기 b의 꼭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럼 나는 일단은 구해줘야겠다. 맞죠? 그러면은 a에다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마이너스 1은 a 곱해서 빼주겠습니다.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그럼 나는 꼭지점이요. 1, 마이너스 a 더하기 b란 것을 알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얘를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에 대입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8이 돼서요. 뭐 a 마이너스 b는 8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보면은 두 그래프는 x축에서 만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근데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에서 어디서 만나는지는 좀 찾기가 어렵죠, 사실. 하지만 이 1차 함수의 그래프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이 x축과 만나는 점, 다시 말하면 그죠? 이거를 구하고 싶다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은 0, y가 0일 때 x가 5겠구나. 뭐 여기 y가 0일 때입니다. 그러면은 5, 0을 지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x축 위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5, 0은 y는 ax 제곱 빼기 2ax 더하기 b를 b 위의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가 5, 0을 지난다는 거죠. 0은 다시 말하면 25a 빼기 10a 더하기 b가 돼서요. 15a 더하기 b가 0입니다. 우리 a 빼기 b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8이라 했는데 더해 줍시다. 16a는 마이너스 8이어서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여기다가 b는 마이너스 15a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15. 더하기죠. 더하기. 마이너스 a니까. 그럼 두 개 더하면요. 나는 a 더하기 b가 2분의 14가 돼서요. 7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보가 좀 되게 잘 숨겨져 있고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15번인데요. 15번은 사실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은요. y는 x제곱을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인 거겠죠. 자, 지금 여기서는 여기 b 꼭지점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 녀석도 사실은 내가 고쳐주고 싶긴 하다. 더하기 16 빼기 3 x 빼기 4의 제곱 빼기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사실은 4, 마이너스 3이라고요. 그럼 나는 y는 두 번째 식이죠. 이 녀석은 y는 x제곱을 y축 먼저 쓸까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기고 그리고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이동했다. 그러면 사실은요. 선생님이 칠한 이 파란 녀석을요. 그대로 4칸 옮긴 게 이 빨간 녀석이 될 것이다. 동일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렇게 4씩 옮겼다. 전부 다.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 형광펜으로 칠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옮겨졌기 때문에 모양이 완전히 똑같다. 자, 잠깐 지우겠습니다. 우리 그래프를 좀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자, 모양이 완전히 똑같고 평행이동이 됐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는 도형을 내가 적당히 잘라서 이거를 옮겨서 이 도형, 새로 만든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넓이를. 실제로 한번 옮겨 볼까요? 네, 자유활동. 거의, 보이죠? 일치해버리죠, 사실은. 예,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새롭게 만든 이 빨간색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더라 라는 거고요. 가로의 길이는 보통 4가 될 거고, 왜냐면 여기 4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세로의 길이는 3이 될 것이다. 넓이는 12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처음 보자마자 푼 학생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 근데 친구들은 되게 잘 푸는 것 같아 해도 괜찮습니다. 처음 푼 친구들은 없고요. 그럼 두 번째부터 잘 풀리나요? 잘 풀립니다. 왜 잘 풀리냐면요. 이런 문제는요. 자르고 붙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잘라서 어떻게 붙여야 될까를 고민하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붙였지만 경우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렇게 잘라서 요 녀석을 이렇게 여기다가 붙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직사각형 나옵니다. 어차피 똑같이 나오고요. 다만 좀 번거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똑같이 나옵니다. 뭐 4만큼 여기 4인 건 여기 4인 건 뭐 워낙에 뭐 4만큼 옮겼으니까 사실. 어, 어쨌든 이런 유형의 문제는 뭔가 내가 자르고 붙인다는 아이디어. 자르고 붙인다. 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왜 그렇죠?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걸 배우지 못했으니까.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아는 내용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상. 자, 아무튼 15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우리가 지금, 많은 내용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복습이 좀 더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꼭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삼각비 좀 설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